안녕하세요. 파상관제인 홍현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마 기존의 동영상으로 찍은 겁니다. 파상과 해생, 상속, 협의 분할, 제척 기간이 마법. 근데 이거를 요즘 이제 AI가 유행이죠. 감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감마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다른 게 아니고 텍스트를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PPT를 만들어줍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제 감마를 한번 실습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감마 효과에 따라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산과 회생, 상속 협의 분할, 제척 기간이 마법. 채무 정리에 의한 법적 절차에서 제척 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재산과 관련된 경우 파산과 회생에서 적용되는 제척 기간의 차이는 채무자의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PPT를 형성을 해줘요. 파산과 회생의 부인권 제척 기간. 파산 사건은 관제인이 부인권 행사 제척 기간은 파산 선고 시부터 2년이고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텍스트를 쓴 거를 요약을 해준 거죠. PPT가. 감마 프로그램이. 개인회생 사건은 부인권 행사 제척 기간이 개인회생 개시 결정 시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입니다. 자, 실제 사례입니다. 상속협의 분할과 파산의 딜레마. 부친 사망 및 상속협의 분할. 채무자는 경제적 파산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동생에게 협의 분할로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개인 파산 면책을 신청했으나 관제인이 상속지분의 파산재단 편입을 요구했습니다. 그 금액이 6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신청을 취하하게 됐습니다. 채무자는 동생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 파산 면책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너무 요약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협의 분할부터 4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정도 지난 시점에 했죠. 제척 기간의 법적 효과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놨죠. 파산 절차는 상속 협의 분할로 10년 내라면 관제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는 상속 협의 분할로 5년이 지났다면 부인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법적 임의, 제도에 따라 채무자의 변제 부담이 크게 달라지죠. 그래서 채무자의 최적 선택은 개인회생입니다. 상속협의 분할 부인권 제척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 행위 발생 후 5년이 지났다면 회생이원은 상속지분 청산 가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부인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상속협의 분할에 대한 부인권이 소멸되어 있습니다. 6년 지났기 때문에 5년이 지났죠. 동생 재산을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미 동생 명의로 등기된 재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설명 참 잘했네요. 개인회생의 경제적 이점, 월 소득이 2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143만 원이니까 145만 원을 보면 약 105만 원, 100만 원 정도를 3년간 변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총 변제액은 3,600입니다. 파산과 회생의 제척기간 비교, 파산 선택 시 대기기관, 협의 분할 후 10년이 경과가 필요하고요. 회생 선택 시는 5년이 필요합니다. 변제 부담의 차이가 제도 선택에 따라 변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론 및 법률 조언. 제척 기간의 중요성. 파산과 회생에서 부인권 행사 제척 기간은 채무자의 전략적 선택의 핵심 요소입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상속 협의 분할로 5년이 지났다면 개인회생이 파산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감마라는 프로그램도 한번 써보십시오.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요즘은 감마, 그 다음에 저도 여기다가 이제 올려놨는데 한번 보시죠. 어떻게 보시냐면 저 여기 있죠. 저 여기 제가 지금 이제 챗 GPT죠. 이게 뉴챗이 유료 버전이 20달러입니다. 저는 유료 버전 뉴챗 GPT만 유료 버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로드, 이게 이제 법조인들이 가장 법률 용어가 정확하다는 클로드입니다. 챗 GPT가 경쟁자입니다. 이번에 이게 감마입니다. 감마는 동영상이 아니라 PPT를, 그러니까 텍스트를 넣으면은 이렇게 PPT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제가 기존
지금 올해 한 20회 정도 컬럼을 써놨는데 그거를 감마에 놓고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이런 식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킨, 그죠? 그 다음에 퍼플렉서티. 퍼플렉서티는 이건 검색의 최강자입니다. 이 챗GPT하고 클로드는 할루시네이션이 있습니다. 좀 엉뚱한 거, 좀 뻥도 많습니다. 판례도 엉뚱한 걸 해놓고요. 근데 퍼플렉서티는 현존하는 모든 그 검색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퍼플렉서티하고 챗GPT 혹은 클로드를 같이 섞어 쓰죠. 그 다음에 동영상, PPT를 좀 중시하는 사람들은 감마를 씁니다. 그 다음에 뭐 젠스파크, 구버, 그죠? 슈퍼로이어, 이거는 이제 로토에서 만드는 4월 4만 얼마의 어떤, 이건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쓰는 거예요. 클로바는 네이버에서 이제 음성을 이제 전환시켜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외에도 뭐 많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9개에서 10개인데 여기서 이제 주로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처음으로 감마를 한번 PPT로 만들어 봤고 앞으로도 한번 복습할 때 이걸 한번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원상 회복시킬게요. 이렇게. 깔끔하죠? 그죠?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깔끔하죠? 그죠? 이거를 내가 막 그 PPT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머리 빠개지죠? 근데 이 감마라는 프로그램을 쓰면은 깔끔하게 전달되는 의미가 결국 핵심은 상속 협의 분할에 있어서 파산과 회생이 제척기간에 대해서 10년, 5년, 1년, 5년, 2년, 10년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 파산을 하고 어느 시점에 개인회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제 금액이 천차만별이고 파산재단 혹은 회생위원이 요구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 결론은 뭐 딴 거 필요 없죠. 결론은 맨 마지막에 나오죠.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이 필수적이다. 그렇죠? 이거는 뭐 스스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변호사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 보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마로 상속협의 분할 제척기관과 관련된 개인회생 파산에 대해서 감마의 그 PPT 전환 프로그램을 써서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